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이제 행정사 공부하러 오셨는데, 자, 1차하고 2차 이제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됐는데요. 요번에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다 잘 나왔어요. 그 점수가 나왔다는 건 아니고, 예, 상당히 5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A급이라고 B급이라고 찍어드린 게 4개가 나왔고요.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나온 사례도 있어서 그거 한 40점 정도는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A급, B급 4개, 자 C급이라고 했던 게 1개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C급도 사실은 여기 A급이라고 찍은 거랑 2분의 1 정도는 포함해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는 뭐 이렇게 무난하게 잘 넘어갔는데요. 자, 1차는 올해 제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게 25문제 중에서 24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는 솔직히 그 만점 방지용이라고 나와서 못 맞췄는데, 교재만 잘 보시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예상 문제까지 다 준비했던 게 나왔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1차하고 그 다음에 2차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하고는 다르게 1, 2차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적중했느냐라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차를 공부할 때 2차까지 같이 일부분의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거 개념을 잡는데, 자, 제가 우리 교재에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문제를 틀렸으니까, 한 문제를 못 맞췄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한 거고, 자, 24문제는 다 맞췄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점수를 받을 때 1차에서 민법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늘리냐는 게 아니고요. 민법을 일단 하실 때에는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초적으로 기본적인 개념마저도 잡고 넘어가셔야만 2차가 훨씬 수월하다. 예, 그러니까 1차는 관문인데요. 이 관문에다가 너무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민법은. 그럼 선생님, 이거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요? 제가 행정학과 행정법을 말씀을 못 드리고, 민법은 그냥 수업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별해서 이걸 볼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민법은 공부하실 때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잡을 때 2차까지 같이 넘어가시게 되면 훨씬 2차 공부가 매우 수월하다. 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내자. 지금 생동차로서 1차 끝나시고 난 다음에 2차까지 가서 합격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1차 때 1차가 전부라고 생각 안 하고 무슨 것까지 2차까지 계약법을 보셨기 때문에 합격권에 지금 가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차는 순수한 1차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2차의 개념까지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직 지금 이게 안 나왔습니다. 이게 좀 개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요게 17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 요약서입니다. 요약서인데 여기에 요약정리 이론도 되어 있고 기출문제도 OX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다 뺐고요. 그러니까 요거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지금 뭐 해요? 지금은 나중에 요약서를 잘 보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는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불타오른다? 안 됩니다. 그 불씨 오래 안 갑니다. 지금 불타오르지 마시고, 지금은 민법이 이런 거구나 라고 들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객관식 문제 들어갈 때 그때만 파이어 해서 불타오르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뭐 한 문제, 2문제 정도 범위별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괜찮겠어요. 지금 처음서부터 잘하시려는 생각은 다 때려 놓으시고, 여러분들 민법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시면서 즐겁게 한번 봐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일단 9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9페이지 교재를 보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문특강은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인문특강 들으신 분? 들으셨군요. 예, 인문특강 들으신 분들은 됐고요.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좀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자, 새롭게 다 잡아드릴 겁니다.
작년에 뵀는데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지 않나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나 했는데 올해 또 뵙네요. 자, 올해는 완주하십시다. 작년에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문 특강을 잘 들어오시고 여러분 마인드를 좀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기본 강의를 이제 또 진행한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지 말라는 부분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지 말라는 부분은 절대 보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만점 방지용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보지 말라는 부분을 지울 테니까 보지도 마시고 또 내가 스스로 보고 질문도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2차도 같이 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9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전체를 X 치시고, 자, 10페이지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11도 12페이지까지 전부 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기 바랍니다. 자, 싹 다 X 치시고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 범위, 안 볼 범위는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른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오는 거니까 믿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저 다른 분들이 게시판에 뭔가 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걸로는 안 나온다고 한 부분은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쓰신 분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3페이지 자, 조문 읽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문을 읽는 방법은 왜 하냐면은 약속입니다. 약속. 자, 조문을 읽을 때 약속을 정하면 찾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먼저 조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꼼꼼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시면 우리가 배운 조문에서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배운 조문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배운 조문도 읽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꼼꼼히 읽고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 36조를 보세요. 자, 먼저 조문이 나오면 이렇게 씁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36조 이렇게 쭉 조문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조문을 쓸 때는 항상 앞에다가 조를 씁니다. 조. 1조. 자, 그래서 제36조 나와 있죠. 자, 그럼 양가로 기억하시죠. 제36조를 제36조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36조 옆에 보시면 요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요 가로는 뭐냐면 조문의 제목입니다. 자, 조문의 제목. 자, 요 제목을 보면 조문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용도 지역의 지정, 용도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뭔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문을 제1조가 있는데 제1조 다음에 또 서술 내용을 쓰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자, 동그라미 1, 2, 3번까지 자, 내용을 1조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읽냐면 이것을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동그라미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항. 약속을 한 거죠. 양가로 니은 보시면 제36조 동그라미 1을 뭐라고 읽냐면은 제36조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 읽고요. 그러면 이제 요 항 밑에 뭔가를 더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쓰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1점, 2점, 3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읽냐면 1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호를 붙입니다. 호. 자, 요걸 호를 붙여서 여러분 자, 거기 양가로 디귿 보시죠. 제36조 제1항 그다음에 1점을 제1호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호까지 썼는데 제1호 밑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쓸 때 여기에다가 다음 밑에다가 가점, 나점, 다점 요렇게 이제 또 점을 써서 여기 내용을 추가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 1호 밑에 추가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죠. 요거를 그럼 뭐라고 읽느냐면 목이라고 읽습니다. 목. 그래서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가로 리을 보시죠. 제36조 동그라미 1, 1점 가점은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자, 조문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러분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다목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다목은 계획, 관리, 지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이것이 조문을 읽는 약속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조문은 행정절차법을 읽으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읽는 방법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4페이지로 가셔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먼저 여러분, 자, 14페이지 로마자 2번입니다. 자, 선의 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선이 악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선이 악이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자, 우리 인문 특강에서 했는데, 자, 지금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착할 선자에 뜻 의자를 쓰니까 착한 뜻, 좋은 뜻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민법은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식 용어로 읽어야 됩니다. 일본의 사고방식으로 읽으면은 선의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착한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른다. 자, 그럼 악의는 모른다, 안다. 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 선의의 자들이 되는 거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선의, 알 때에는 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페이지 정리하시죠. 로마자 이번에. 자, 양가로 기억의 선입니다. 우측에 알지 못하는 것 밑줄 그으시고, 양가로 니은의 악이 밑줄 그으시고, 알고 있는 것 밑줄 그으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예, 그것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의하고 과실이 있습니다. 자, 고의라는 것은 뭐냐? 과실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자, 고의는 바로 의도적이라는 뜻입니다. 고의는 뭐라고요? 의도적. 자, 그럼 과실은 뭐라고요? 실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의하고 고의를 같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의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왜 실수로 죽였으니까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과실이죠? 자, 아셨죠? 자,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을 죽여버리겠어! 하고 가서 푹 찔러서 죽였다. 자, 그러면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선의의 자를. 자, 그 다음에 저는 실수로 죽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죽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죽였죠? 그러니까 고의하고 악의는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고의는 의도적이다, 과실은 실수다. 이렇게 개념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로마자 3번에 고의 과실이 있습니다. 1번 고의, 고의 밑줄 그으시고 의도적 밑줄 그으십니다. 자, 2번에 과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거기 가번의 의입니다. 과실이란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실수를 말한다,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실수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저걸 내가 아는 내 군대 선임인데 죽여버리겠어 하고 차를 갖다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저는 모르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는 사람. 실수로 죽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죽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저기서 내가 애를 쳤어? 운전하다가 막 괴로워합니다. 아니 왜? 아니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애가 공을 차고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짝 부딪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는 애입니까? 모르는 애입니까? 모르는 애죠. 고의로 부딪혔습니까? 실수로 부딪혔습니까? 실수죠. 자, 실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내가 안 부딪힐 수도 있었는데 공이 먼저 튀어나올 때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야지. 공이 나오는데 왜 나오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애가 나와서 부딪혔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실수로 애를 친 거죠. 자, 그럼 그때 자,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애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었는데라는 단어가 결론적으로 무슨 단어라고요? 과실이요. 그 다음에 과실은 평소에 가져야 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 제대로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번에 보시죠. 첫 번째 줄에 자, 주의 의무를 지키지 주의 의무의 부족이다. 밑줄 그으시죠. 주의 의무의 부족이다. 밑줄 그으십니다. 주의 의무의 부족이다. 주의 의무의 부족이다. 의의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주의 의무 부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 주의 의무는 나 자신만 개인적으로 따져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운전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두 가져야 될 주의 의무가 있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누굴 기준으로 잡는다? 평균인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나는 선생님 전 지능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주의 의무가 깎여야 되겠습니까? 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다 똑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과실이 아닙니까? 과실입니까? 과실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평균인이라면 이 정도 주의 의무는 가져야 된다. 이 정도라면 알 수 있었다. 이 정도라면 실수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번에 양가로 기억의 의의를 보세요. 자, 추상적 과실이라고 써 있는데 밑줄 그으세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 의무 밑줄 그으시고 평균인 동그라미를 치세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렇게 부릅니다. 선량한 관리자. 여러분 선량한 관리자가 누구라고요? 평균인. 평균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량한 관리자. 착한 관리자라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착한 관리자라면 자, 걔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자, 평균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평균인의 기준으로 실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자,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위반.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죠. 선관주의 의무까지 써서 위반. 이렇게 하면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은 일반적인 평균인 기준의 실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위반이라고도 한다. 그 밑에 써 있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인데 자, 그때 작은 실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실수는 가벼울 경자를 써서 무슨 과실? 경과실. 큰 실수는 큰 대자를 쓰지 않습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뭐라고요? 중과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골목에 나온 애를 살짝 쳤다. 자, 큰 실수, 작은 실수. 작은 실수. 그러니까 뭐라고요? 경과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 애를 쳤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작은 실수, 큰 실수. 큰 실수.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중과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경과실 밑줄 그으시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 중과실은 현저하게 위반한 것. 현저하게 위반한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자, 현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선생님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위반 절대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니까 말 그대로 주의 의무를 일반적 기준이다. 내 기준이다. 내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친구가 맡긴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돈을 안 받으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선관주의의 기준으로 그 물건을 보관해야 됩니까? 돈을 안 받으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면 되겠습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만 하면 됩니다. 공짜면. 근데 돈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충분하겠습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춰야 됩니다. 그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단어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행정사가 되시면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죠. 업무를 보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실수해서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실수니까 당연히 거기에 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렇게. 자, 그럼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패스하시고 자, 이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를 꼭 하나 치셔야 돼요. 별표를 2개 정도 치셔서 꼭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 머릿속에는 형법상으로는 분명히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니만 치사,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해서 과실치사죄라고 부릅니다.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은 같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민법에서는요. 자, 민법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이 민법에서는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됐는데 의도적으로 허가를 안 받으려고 서류를 누락했다. 그래도 손해배상. 실수로 서류를 누락해서 허가가 안 나왔다. 그래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예, 그래서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게 놓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의와 과실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3번에 고의와 과실과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형법에서는 밑줄 그으시고요. 고의와 과실법은 처벌 유무와 형량 결과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데 밑줄 그으시고요. 그 옆에 슬래시 그으세요. 민법에서는 자 민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고의와 과실범이든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을 동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고의로 사람을 때렸다. 얘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자 실수로 사람을 때렸다. 자 그러면 이때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손해배상 해야 되죠? 실수로 사람을 때렸어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쿵 부딪혔어요. 자, 다쳤죠. 자, 그러면 저는 의도적은 아니고 뭐예요? 실수죠. 자,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돼야 안 돼요?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무과실입니다. 무과실. 자, 무과실은 과실이 없습니다. 그럼 실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자,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음료수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마셔봐. 그럼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비틀하다가 옆에 있는 간판을 다 쓰러뜨린 거죠. 자 그럼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그 간판을 깼나요? 아니죠. 실수로 깼나요? 아니죠. 그러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어요.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실조차 없으면 실수조차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이 여기까지 임시가 있을게요. 자, 책임을 귀속시키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귀속시키려면 그때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막 강의를 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장례식장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못하게 됐어요. 저에게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귀속시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의 과실을 따른 말로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책, 사유라는 말로 고의 과실을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에 자 첫 번째 줄 귀책사유란 밑줄 그으시고요. 두 번째 줄에 고의과실을 말한다까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하시려면 2차까지 가시려면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자 무슨 표현을 꼭 기억하셔라? 용어를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2차까지 가서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2차 시험을 딱 갔는데 여러분 자 이거 답안지에 쓰셔야 돼요. 무과실 책임. 자,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답안지에 쓰라고 딱 한다면 실수가 없어도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한 예외 규정이거든요. 꼭 답안지에 써라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써야 되겠구나. 자,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중요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되셨죠? 나중에 우리 거기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판소노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펴주시죠. 자, 판소노트 다음 페이지 피시게 되면 이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는 15페이지죠. 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수업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판소노트를 미리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서를 최소한으로 하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별표를 3개 정도 치셔서 저랑 같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단계. 자, 조문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무효로 한다.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시니까 그 뜻까지는 아실 필요가 지금 없으시고 자,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라고 했으면 자, 이때 2단계로 이것을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2단계. 자, 2단계 갈게요. 자, 자,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 자, 악이로 바꿔주세요. 자, 알 수 있었을? 여러분, 알 수 있었을이 뭐였죠? 과실. 그래서 과실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나가 뭐죠?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자, 둘 중에 하나. 또는. 자,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땐 무효로 한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조문에 써 있으면, 자, 여러분들은 이걸 풀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다시 풀어내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갈게요. 자, 3단계입니다. 자, 3단계 딱 가시게 되면, 자, 3단계에서는요. 자, 보세요. 자, 악의 또는 과실이니까 둘 중에 둘 다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악의가 있습니다. 얘는 과실이 있고요. 얘는 악의, 과실이 둘 다 있습니다. 자, 악의 그리고 무과실. 자, 악의가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똑같습니다. 여기 과실이 있으니까 무효고 여기는 둘 다 있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딱 보니까 얘는 악의도 없고 과실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죠. 그러면 무효가 될 리가 없죠. 효력이 없는 게 무효니까 효력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효.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자, 그럼 선이 무과실 땐 유효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다 외웁니까? 에이,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죠. 다시 살데기 없는 거예요. 과정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 결과로 갑시다. 자, 여기서 딱 결과를 보니까 악의의 반대말인 뭐를 썼죠? 선이. 또는의 반대말이 뭐죠? 그리고. 과실의 반대말이 뭐죠? 무과실. 무효의 반대말이 뭐죠? 유효.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라고 딱 나오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뭐가 된다? 무효고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 뭐가 된다? 유효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드시면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4단계입니다. 판례에서 요 딱으로 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여러분 뭐예요?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뭐라고 했죠? 무효죠? 그런데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문구는 요 네 가지입니다. 자, 조문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자, 유효로 바꿔라 그러면 악의 대신에 선의 또는 대신에 그리고 과실 대신에 무과실을 쓰시면 되죠.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넘나드시면서 읽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15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이 요 1, 2, 3, 4단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 정리까지 다 마치셨고요. 자, 다음에 판서노트 3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판서노트 3페이지입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이 지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용어에 대한 익숙함. 자, 용어에 대한 익숙함. 예, 그거를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막 파이어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절대 지금부터 불타오르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제가 불타오르세요! 그러면 그때 불타오르시면 됩니다. 지금 불타오르면 나중에 다 헤벨레 날아 떨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뭘 해야 되나요? 행정학과, 행정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민법은 저만 하시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합격생 한 분이 행정학과 행정법이 좀 어렵나 봐요. 사실 민법처럼 이렇게 좀 체계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 딱 시험 치고 왔는데 악수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악수를 했는데 민법을 하나 틀려서 합격했습니다. 나머지 점수에서 꽈라간 면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민법이 구제했다는 얘기를 딱 하시는데, 여러분 민법은 계속 그냥 그분도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냥 수업만 쭉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법은 저절로 됐다. 다만 여러분 제가 복습을 해야 된다, 파이어 하셔야 된다,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6페이지 보셔서 민법의 법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문이 써져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위에 나와 있는 한문을 보시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법원이 똑같은데 한자로 보면 뒤에 원자가 좀 달라집니다. 자, 뒤에 원자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요거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원자는 국회의원 하는 양로원 하는 원자입니다. 모일 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뭐냐? 뒤에 한문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모일 원자니까 법관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지방법원, 지방에 있는 법관이 모이는 곳. 고등법원, 자, 고등 좀 높은 수위의 자, 법관들이 모이는 곳. 대법원, 자, 큰 법관들이 모이는 곳. 예,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법원을 쓸 때에는 요자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 법원인데 요 원자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재를 보시죠. 민법에 법원 했는데 요 원자가 써 있죠. 그럼 이게 뭐냐? 여기 옆에 삼수변이라고 해서 물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원자입니다. 근원 원자입니다. 물이 샘솟는 곳. 그게 원천수죠. 수원지죠. 예, 그래서 이 원자가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법이 왜 만들어졌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자,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기준이다?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뭘로 해결하죠? 법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자, 그럼 16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민법에 법원 나왔으니까 분쟁 해결 기준을 알려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제1조를 보시죠. 자, 제1조를 딱 보시면 민사에 관해서 자, 민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으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법률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법률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자, 관습법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뭐다? 조리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쟁 해결 기준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률로 분쟁 해결을 해봅니다. 근데 법률이 없으면 분쟁 해결을 안 합니까? 관습법으로 분쟁 해결합니까? 관습법으로 분쟁 해결합니다. 관습법도 없으면 분쟁 해결 안 합니까? 뭘로 해결합니까? 조리로 해결한답니다. 이게 법관의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자, 밑줄 그으세요. 자, 떨어뜨려가지고 자, 내려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줄,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기준이다. 자, 법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적용해야 될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뭘로 해결한다? 법률. 법률이 없으면 해결 안 한다. 관습법으로 해결한다.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해결 안 한다. 조리로 해결한다. 조리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조리일 겁니다. 조리. 조리. 자, 조리가 뭐냐? 조리, 도리. 자, 뭐에 불과하다? 도리로서 해결합니다. 도리로서 해결하는 게 조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여기 부분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9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로마자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조리란 사물의 도리다. 도리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법률로 해결하고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뭘로 해결한다? 도리에 맞게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리에 맞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경우에 그러면 도리에 맞는 것이냐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법률이라고 써 있는데 이 법률이 어떤 뜻이냐? 관습법이 무엇이냐? 조리가 무엇이냐?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서 법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법의 체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법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법은 뭐라고 부르죠?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헌법이 제일 위입니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법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왜 걔가 제일 위에 섰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헌법은 국민이 그 헌법을 다 국가에서 내놓고 이게 헌법을 바꿀까요? 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바꿉니다. 자, 그 법을 누가 바꾼다고요? 국민이 직접 투표한다고요. 그러면 정당성이 커요, 안 커요? 그죠? 국민이 직접 투표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에 써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항상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나머지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꼭 지켜라 해서 전체 법질서라고 합니다. 나머지 법들은 이 질서를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헌법에 보니까 남녀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을 만들 때에는 남녀평등을 지키도록 규정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을 전체법질서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볼게요. 그런데 이 법률 중에서 자, 국회가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가 노동법을 만들고 특검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은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국회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 그럼 민법도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형법도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밑에 법률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법은 국민이 직접 투표합니까? 국민이 투표한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만듭니까? 간접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헌법보다는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자, 헌법보다는 뭐가 떨어진다고요?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헌법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법률과 여기 있는 이 법률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해결하고 그 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로 간다. 그런데 노동법만 있습니까? 노동법 시행령 같은 령도 있습니까? 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안 써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겠습니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또 갈게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말고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명령이 있고요. 대통령의 밑에 있는 각 장관들이 만드는 규칙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얘네들은 국회보다 밑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 보세요. 자, 국회의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국민이 투표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죠. 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똑같이 국민이 투표한 사람이 만드는 법이죠. 어느 쪽이 더 쪽수가 많습니까? 국회의원이 쪽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이 어느 쪽이 더 높다? 국회 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명령규칙보다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이 간접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그때는 자, 여기도 국민이 간접적으로 자, 투표를 하는 거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투표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어느 쪽이 쪽수가 많다? 이쪽이 많으니까 명령과 규칙보다는 국회가 위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자, 여기 부분을 자,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쭉 부릅니다. 근데 조례도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조례는 지방의회, 뭐 관악구다 그러면 구청장 조례가 있죠. 구청에서 조례가 나오죠. 자, 이거는 훨씬 그 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죠. 투표한 국민들이 적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겁니다. 법률 밑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자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자, 무슨 법이요? 문자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자, 문자로 이루어진 법.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법률은 관습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성문법. 관습법은 문자가 없거든요. 여기 뭐라고요? 문자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법관이 분쟁 해결할 때에는 일단 뭐로 해결하고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끌고 와서 해결해보고 그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 없으면 뭘로 해결하고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해결 안 한다. 도리에 맞춰서 해결한다. 도리에 맞춰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문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아주 표현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법률의 법을 따고 명령의 령을 따서 자,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법령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아주 지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같은 표현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교재 정리할게요. 자, 16페이지 보십니다. 로마자 1번에 법률입니다. 자, 법률 보시면은 이 법률이 어떤 법률이냐? 첫 번째 줄에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윗줄 그으세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자,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자, 요 법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원래 법률은 이 단어로 쓴다고 그랬죠. 형식적으로 법률은 이 단어로 씁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자, 민법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요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이제 모든 것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종의 명령. 자, 명령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그 밑에 각종의 규칙. 자, 규칙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이루어지면 다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밑줄 그으시죠. 여러분, 조약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있죠. 국가 간에. 자, 그래서 조약 동그라미를 치시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밑줄 그으세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범에 대한 처리규약. 전범에 대한 처리가 일반적인 국제법규인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적질을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있어요. 자, 모두 문자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갑니다. 포함한 성문법을 의미하고, 자, 성문법 동그라미, 법령이라고도 한다. 법령 동그라미, 아,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자 3번에 관습이죠. 자, 관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자, 이제 관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요거 말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김씨종중이 있었습니다. 자, 김씨종중이 있었는데, 자,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이 100억이 떨어졌습니다. 자, 국가로부터 김씨종중의 선산에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얼마를 줬다고요? 100억. 자, 100억이 줬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김씨종중원들이 100억을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10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1억 원씩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니만 갑자기 남자들만 가진 거예요. 자, 김씨종 중에 누구만 가졌다? 남자들만 가졌는데, 자, 여자들이 왜 우리를 안 줘? 하고 보상금 분배를 요구합니다. 자, 그럼 민사상에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민사에 관해서. 자, 그러면 판사가 판단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관습법, 조리죠. 자, 그럼 요 법률이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문법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문법. 자, 그러면 성문법을 다 끌고 왔어요. 뭐 조약부터 시작해서 국제법규까지 다 끌고 왔어요. 자, 다 끌고 왔는데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자, 그럼 판단 안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는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누구만이 종중원이었었죠? 남자만이 종중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남자가 종중원이고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에요. 출가외인이니까. 그러면 남자만이 나눠 가지는 건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관습법마저도 절대 뭐를 어기면 안 됩니까? 최고의 법, 뭘 어기면 안 됩니까? 헌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헌법이 제일 정당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법질서에 헌법에 반합니까? 안 반합니까? 반하죠. 남녀평등에 반하니까. 그래서 헌법의 전체 법질서에 반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반하니까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 관습법이 있긴 했지만 효력이 지금 있다 없다? 없어진 거죠. 뭐에 반했다? 전체 법질서에 반했죠. 자, 그러면 이제 판결을 안 합니까? 다음으로 가야 됩니까? 다음. 그럼 뭐로 갑니까? 조리. 자, 여러분, 도리상 여자도 종중원이다 아니다? 같은 핏줄이 아니에요. 핏줄이다. 그래서 여자도 보상금 분배하라 라고 나온 거죠. 자, 분쟁 해결 기준은 뭘로 먼저 한다? 성문법. 그 다음에 뭘로 한다?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뭐로 한다? 조리.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원을 딱 보시게 되면 법률도 법원이고 관습법도 법원이고 조리도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6페이지 가시게 되면 선생님, 그럼 관습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여러분, 자, 1번에 서설, 가번에 의 가십니다. 자, 의 가시면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다. 밑줄 그으시고. 자, 관습법은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관행, 관습이 있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쭉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다. 여러분, 자, 사회의 관습과 사회의 인식으로, 자, 이 정도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인식 정도는 되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는 출가 외인이지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자, 관습법에다가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버린다? 관습법이 된다. 조선시대 이래로 쭉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종중원이라고 관습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법적 확신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관습법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번에 입증 책임을 잠깐 갈게요. 여러분, 관습법도 법이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 법원이 입증합니다. 자, 관습법도 법이니까 누가 이 사실을 입증한다? 법원. 자, 그래서 그 옆에 법관을 말하는 거죠. 자,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한다.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의 법원이 이를 판단해 줍니다. 법관들이 이런 게 관습법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세요. 17페이지 메뉴에 2번은 X 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뒤로 흐름 넘겨보세요. 자, 18페이지 답원을 보십니다. 헌법에 저촉된다. 바로 요거죠. 전체 법질서에 반합니다. 남녀평등에 반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저촉된다. 양가를 보낸 제목에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별표는 양가로 2번에 치시죠. 종래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 밑줄 그으십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자, 관습법으로 승인됐다 하더라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밑줄 그으시고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법의 효력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거기 1번이 있습니다. 종중의 구성원을 남자만으로 하고 여자를 제외시킨 종래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왜 없느냐?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네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남녀 평등의 원칙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례를 보는 법이 있는데요. 자, 판례 박스를 보면 전부 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는 원문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원문에서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을 읽는다, 요약 정리만 읽는다? 요약 정리만 읽으세요. 근데 읽고 싶다? 읽긴 읽으세요, 그러면. 근데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자, 원문을 읽지 마시고 요약 정리만 읽으면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합니다. 대신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밑줄을 추가로 좀 더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라번의 판례 변경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쭉 보셔가지고 19페이지 가십니다. 자, 로마자 4번의 조리입니다. 조리. 자, 조리라는 사물의 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자, 또 판례가 나와 있죠. 밑줄 그으세요. 요약 정리.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밑줄 그으셔서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도리에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볼게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종중원은 누가 되느냐? 성별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 따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성년입니다. 자, 성년의 동그라미를 치시죠. 성년.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아닙니다. 제사 비용 못 내고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종중원으로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성년이 되면 종중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살이다? 종중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얘가 성인이 되었다. 성년이 되었다. 그러면 남녀 불문하고 전부 다 뭐가 된다? 종중원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년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좀 전체적인 흐름을 자 이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성문법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는데 규정이 없으면 포기한다, 관습법으로 해결한다. 관습법으로 해결하는데 조선시대 이래로 종래 관습이 있었다. 사람들이 법적이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확신까지 생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그런 관습법은 있었지만 뭐에 반한다? 전체 법질서에 반해서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판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조리에 의해서 판결하는데 도리상 제사 비용 못 내는 미성년자들은 종중원이 아니고 제사 비용만 내면 남녀 불문하고 모두 뭐가 된다?
종주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큰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로마자 5번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죠. 자, X 치셔서 되셨습니다. 자, 그럼 17페이지로 가셔서 요거까지만 정리하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자, 가번하고 나번을 안 보셨습니다. 뒤에 다번까지는 보셨거든요. 헌법의 저촉.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가번과 나번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제가 설명만 드릴 테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보시죠. 거기서 가번은 뭐냐면 이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겁니다. 자, 종래 관습이 있었는데 걔가 법적 확신까지 갖췄거든요. 그런데 자, 1번과 2번이 있었는데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 가지고 있죠. 법적 확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종중원이다 아니다? 종중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출가회인이 아닌 거죠. 자, 뭐가 무너지면, 법적 확신이 무너지면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다라는 법적 확신이 무너지면 더 이상 관습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번의 요건의 흠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자, 사회 구성원들이 밑줄 그으시고요.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이라고 이젠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확신이 없어진다면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게 자, 관습법 자체에서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더 이상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부하셨던 게 요거였죠. 헌법에 반하면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법률하고 관습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 교재를 잠깐 보시냐면 4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4페이지 판소노트. 여러분, 요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행정사가 되시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남의 땅에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묘지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세울 수 있다 없다? 남의 땅에 싹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묘지를 싹 세우고 싹 내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묘지는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남의 땅에다 세웠으니 공짜로 써야 된다? 돈 내고 써야 된다? 어허! 제사를 모시는 조선시대 이래로 이 남의 땅에다 묘지를 세우는 것 자식으로서 당연한 돈이다. 그러면 공짜로 한다? 돈 내고 쓴다? 공짜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싹싹싹 들어가서 묘지를 짠 세우고 싹싹싹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산을 관리를 못하면 동네 사람들 모든 묘지가 다 어디로 모인다? 그 산으로 모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남의 땅을 쓴다고 돈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관습법이었습니다. 자, 관습법상 남의 땅을 묘지를 쓸 수 있고 그때는 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요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2001년도 1월 13일 날 장사법이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땅에 분묘를 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자, 남의 땅에 더 이상 이제 분묘를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례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지금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성문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우선이 돼야 되겠어요? 법률, 성문법이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 선생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입니다. 자,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봉분이 생겼어요. 묘지가 생겼죠. 그럼 요것도 철거해야 된다? 요건 그냥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둬야 되겠죠. 장사법 이후부터는 남의 땅에 분묘를 쓰면 안 돼요. 허락 없이. 하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습법으로 인정됐으니까 요거는 계속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면 이때 묘지를 썼는데 자, 장사법 이후부터는 안 돼요. 하지만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는 철거할 수는 없는 거죠. 내버려 둔다 안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죠. 근데 지금까지 돈 내고 썼다 공짜로 썼다? 공짜로 썼죠. 그때만 돈 내고 쓰라. 바뀌었어요. 돈 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제 묘지를 찾아다니면서 떡떡떡 누구의 자식의 묘인가 하면서 자, 그 묘지 주인한테 뭐 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돈 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하고 관습법이 있는데 관습법이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이 생겼다. 관습법과 다른 법률이 생기면 뭐가 우선된다? 법률. 자, 그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나번입니다. 성문법과 법령의 저촉이 됩니다. 자,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세우지 말라고 장사법이 만들었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관습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시고 양가로 이번에 판례를 가시죠. 자,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령이 뭐라고 그랬죠? 요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성문법. 법률과 명령을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법령. 그쵸? 요것도 법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언제부터 남의 땅에 분묘를 하지 말라고요? 2001년도. 그럼 2001년 전에는 남의 땅에 무효지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됐다라는 거죠.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제로 효력이 있는 거고 법령에 저촉이 되면 자 2001년 1월 13일부터는 남의 땅에 묘지를 쓰면 안 돼요. 저촉이 되면 관습법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 분묘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령이 시행됐으니까 성문법이 시행됐으니까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열을 세우면 앞에 서야 된다. 법령 뒤에 서야 된다. 뒤에 서야 된다. 열후적이다.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는 법만 보충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충적이다.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행정사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권리 확인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도 민사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리금도 행정사가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건축 설계사가 설계까지만 하고 옛날에는 구청에다가 자기네들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줬잖아요. 그게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나눠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행정사 일이 굉장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자, 그럼 볼게요. 법률 관습법 조리가 있는데 자, 옛날부터 관습법으로서 남의 땅에 묘지를 쓸 수 있는 관습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법률이 없었어요. 성문법이 없었을 때 마음대로 세울 수 있었죠. 근데 2001년도에 남의 땅 그런 짓 하지 마. 사유재산 침해야 라고 법률이 성문법이 딱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때는 남의 땅에다 묘지를 쓰면 안 된다고 된 거예요. 여기에 열을 세우면 뒤에 섰죠. 얘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죠.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보충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열후적, 보충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자 2001년부터는 남의 땅에 묘지를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건 부딪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묘지를 계속 내버려 둘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묘지를 계속 쓸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2000년도에 남의 땅에 묘지를 썼다. 이 분묘를 계속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돈 주고 했다 공짜로 했다. 공짜였다. 근데 여러분 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자 돈 주고 있다 공짜 했다. 돈 주라고 바뀐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열을 세우면 뒤에 서라. 법률이 있으면 그 뒤에 서서 법률이 주장하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이 없는 범위에서는 얘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입니다.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행정사가 되시면 이런 정도는 제 주위에서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잘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딱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집에 묘지 있냐? 산에. 묘지 많아. 그런데 어떻게 돈을 받아? 받아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